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의 청산인입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일상이 된 현대 금융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상위 10%의 전략, 즉 기계적 생존 매매 원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시장의 흐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감정을 배제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본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로직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시장의 파고를 넘어서는 확고한 매매 원칙을 정립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의 상위 10%만이 공유하는 생존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흔히 투자를 수익을 내는 행위로만 정의하곤 하지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전문가들에게 투자의 본질은 수익 그 자체보다 생존에 있습니다. 화면의 저울 그래프를 보시면 무게중심이 이익 극대화보다는 생존과 손실 최소화 측면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승률이라는 심리적 수치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승률이 아닌 기대값입니다. 우측의 수식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날 확률이 설령 더 높더라도 손실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고 이익의 폭을 확장한다면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손실은 짧게 끊어내고 이익은 추세에 따라 길게 가져가는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생존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자산의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매매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전체적인 기대값을 관리하는 전문가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투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 원칙인 손실 복구의 비대칭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숫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수학적 함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손실률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급격하게 벌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의 손실은 11%의 수익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30%를 넘어서는 순간 필요한 수익률은 43%에 육박하며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결정적으로 손실이 50%에 이르게 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단순히 50%가 아니라 그 2배인 100%가 됩니다. 자산 가치를 2배로 불려야 겨우 본전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초기에 제한해야 하는 수학적 근거입니다. 특히 손실 구간에서 추가 매시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소위 물타기 전략은 위험 총량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비대칭성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파멸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로서 우리가 견제해야 할 자세는 시장의 반등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대칭적 위험이 커지기 전에 리스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자의 첫 단계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아닌 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장에 진입할 때 얼마나 매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거래에서 최대 얼마까지 이를 수 있는가를 먼저 자문해야 합니다. 화면의 깔때기 모델을 통해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은 감당 가능한 최대 손실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거래에서 100만 원까지는 손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만의 기계적인 손절 기준을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손절 기준을 마이너스 10%로 설정했다면 앞서 정한 최대 손실액 100만 원을 이 비율로 역산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총 투자 규모는 1,0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결국 투자 규모는 시장의 막연한 전망이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한 리스크 한도 내에서 수학적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산 방식의 포지션 사이징이야말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어지는 2단계는 실행 전략의 핵심인 시간의 분산, 즉 분할 매수 단계입니다. 흔히 투자 격언에서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은 단순히 종목의 다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자산의 분산을 넘어 시간의 분산이 동반될 때 완성됩니다. 화면 상단의 붉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자금의 100%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소위 몰빵 투자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일일 변동성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노출되면서 투자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하단의 청색 지표처럼 전체 자금을 10%씩 10일간 나누어 투입하는 분할 매수를 실행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가의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기계적으로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를 상쇄하고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매수의 본질은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주가의 일시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전문가가 지향해야 할 시단 분산의 핵심 가치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시장 변수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 깊게 뿌리내린 심리적 오류들이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문가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합리적 의사결정의 발목을 잡는 3가지 심리적 닻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증명되었듯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인지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하며 결과적으로 매도 결정을 무기한 미루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점 집착, 즉 앵커링 효과입니다. 투자자는 흔히 자신이 처음 매수한 가격인 본전 가격에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변하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특정 가격대라는 기준점에 매몰되어 현재의 변화된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 효과입니다. 이는 특정 자산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객관적인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애착이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시장의 냉정한 신호를 왜곡하여 해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편향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본능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 심리적인 닷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통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프로세스의 3단계인 원칙에 따른 3차원 손절매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손절매를 손실을 확정짓는 수동적인 포기로 오해하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절매는 더 큰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총 3가지 차원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 기준입니다. 이는 수치화된 물리적 방어선으로 매입가 대비 10% 하락 시 기계적으로 즉시 매도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감정을 배제하고 자산의 치명적인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기준입니다. 운용 효율 측면에서 시간은 곧 기회비용입니다.
매수 후 8주라는 일정 기간 내에 유의미한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산을 정리하여 더 효율적인 종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 보호 전략입니다. 마지막은 정보 기준, 즉 논리적 방어선입니다. 투자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아이디어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증가를 근거로 매수했으나 해당 데이터가 꺾였다면 가격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매도를 단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격과 시간 그리고 정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입체적인 방어 체계를 통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원칙에 기반한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8입니다.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확정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기회비용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을 무조건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넘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종목에 투자할 기회를 매일같이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손실 중인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자본이 자물쇠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자금이 고립되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 이미지처럼 과감하게 손절매를 실현하면 묶여있던 자본이 해방됩니다. 새로운 유망 종목을 탐색하고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탈 수 있는 능동적인 기회비용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피와 같은 전체 시장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보유 종목만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시장 대비 상대적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이나 수급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하므로 평소보다 손절매 구간을 더욱 타이트하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손절 기준이 마이너스 15%였다면 시장 소외를 감안하여 이를 마이너스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본 회전율을 높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우리는 자본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4단계는 추적 손절매의 마법이라는 주제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목표 주가를 미리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그에 맞춰 매도 기준 가격인 손절매선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의 파동에 따라 하단의 지지선이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8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격형 매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전략은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포모나 탐욕 같은 투자자의 감정 개입을 완벽히 차단해 줍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시스템적으로 이익을 보존하면서도 상단이 열려있는 수익을 모두 취하는 것이 이 4단계 전략의 본질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추적 손절매의 실제 운용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주당 5만 원의 매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수가 대비 10% 낮은 4만 5천 원을 초기 손절선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 주가가 6만 원까지 상승하면 이에 맞춰 손절 가격 역시 현재가 대비 10% 하단인 5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미 원금 이상의 수익권이 확보된 상태가 됩니다. 3단계는 주가가 8만 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역시 추세의 끝을 예단하지 않고 손절선을 다시 7만 2천 원으로 높여 잡으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 설정해둔 7만 2천 원에 도달하는 순간 시스템에 의한 기계적인 자동 매도가 실행됩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처음 6만 원이 되었을 때 심리적 요인으로 서둘러 매도했다면 수익률은 20%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적 손절매 전략을 통해 추세의 흐름을 끝까지 추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44%라는 압도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리스크는 짧게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임을 시사합니다. 슬라이드 11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생존의 기대값 공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수식은 트레이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의 첫 번째 항은 이익 확률의 추적 손절매를 통해 극대화한 이익금을 곱한 답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세가 유리하게 작용할 때 수익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전략적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두 번째 항은 손실 확률의 기계적 손절매로 최소화한 손실금을 곱한 값입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감정을 배제하고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손실을 즉각 확정짓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두 항의 차이가 플러스로 유지될 때 우리의 자산은 영구적인 증식 단계인 플러스 무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단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승률이 40% 수준으로 낮더라도 기계적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마이너스 10%로 엄격히 제한하고 추적 손절매로 이익을 플러스 30%까지 열어둔다면 여러분의 기계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높은 승률보다 중요한 것은 손실과 수익의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이 기대값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상위 10% 트레이더들이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자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 시스템에 이 공식을 완벽히 체득시키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단순히 운 좋게 얻은 결과가 아니라 엄격하게 설계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전문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 4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인 최대 손실 금액의 설정입니다. 자금을 투입하기 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집행의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매몰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함으로써 진입 시점의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명확한 탈출 전략입니다. 단순히 가격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나 정보의 변화에 기반한 객관적인 손절매 기준이 서 있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고정된 목표가에 갇히기보다는 추적 손절매를 활용하여 수익의 상단을 열어두고 하방 위험을 방어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법은 외부의 지표를 분석하는 기술보다 내 안의 불안과 탐욕이라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원칙에 기반한 절차가 확립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